이번에는 투자인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실 만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 순서로는 매수에는 종목 탑픽주까지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올리브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00달러 회복했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반도체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 대장주들 흐름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 좀 어제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빠졌던 만큼 그렇게 강하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 하지만 외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는 좋겠으나 이게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너무 또 많은 비중을 들어가시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해소가 되는 점이 지금 거의 없어요. 물론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오늘 어제 반등 나왔다고 해서 이건 이제 다시 한번 크게 반등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분할매수 관점으로 좋으나 지금 뭐 단기 시세를 노리고 가기에는 아직 회복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SK하이닉스 쪽으로는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주가 회복세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은 우리 윤혜림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대장주뿐만 아니라 소부장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물려 있을 만한 한미 반도체 다시금 10만 원 선을 회복했거든요. 이렇게 소부장 관련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낙폭 과대주 좀 담아본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제가 투자인원에서 얘기하는 종목들이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오늘도 YC와 테크잉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미미한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반응하는 종목이 YC이고 Y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한 30% 정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보셔도 좋은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YC는 삼성전자와 1,000억 원대가량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납기에 준비 중에 있고 뭐 이게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됐지만 약 한 30억 원 전후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도 물량이 평택에서 지금 라인이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에서 지금 이 라인이 입고가 됐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점이 이게 YC가 지금 현재의 HBM의 4세대를 넘어서 뭐 5세대, 6세대 테스트 적용까지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아직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이제 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많이 저조한데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물론 YC도 다시 한번 탄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지금 소부장 사실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들 접근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소부장은 충분히 이 종목 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 테크잉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한 40% 빠지고 지금 37,2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4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 테크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 HBM 관련 이 비중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이 HBM만을 위한 이 고유 테스트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다시 투심이 돌아온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소부장을 보실 때 항상 YC 테크인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혜리 대표는 YC와 테크윙을 오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주호 대표님, 아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런 대장주들은 지금 당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소부장 쪽도 그렇게 보시나요? 소부장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나는 반도체를 너무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사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번 주에 뭐 하락 회복 이런 걸 떠나서 그동안 못 가고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ISC 같은 종목은 지금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월요일 날 하락할 때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회복력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러네요. 상승 탄력이 좋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 대부분 종목들이 월요일 날 이렇게 빠진 거를 다 회복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IS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빠진 거 다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회복력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호 대표님이 지난주 이 시간에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ISC를 눈여겨보자라고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월요일 폭락세 보였던 13% 빠지고 나서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바로 12%대 급등세 보이고 지금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폭락 전 이전 주가 수준보다 더 이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ISC 같은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앞으로 흐름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력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정말 절정에 달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도 역대급으로 지금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전력 전선주들 상반기 시장을 정말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AI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전력 전선 쪽도 같이 조정세를 좀 보였습니다. 우리 윤혜린 대표님. 오늘 전력 전선 쪽들 생쇼에서도 저희 관련 종목들을 또 매니저님들이 편입하시기도 했거든요. 이제 뭔가 좀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상승 여력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도 반도체와 같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또 이러다가 반도체가 오르니까 또 다시 올라는 이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다 보니까 이제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하는 좀 모멘텀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 당분간 전력 수요가 최고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 또 이제 미국 대선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어느 쪽이 당선이 돼도 지금 이제 조정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고 이제 공화당은 뭐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힘을 쏟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돼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재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더 주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봐야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네. 지난주에도 ISC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이번에는 전력기기 이쪽도 여쭤볼게요. 네. 올해 상반기 국내 뭐 전선 변압기 수출액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매출 실적도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좀 올라갈 만한 전력 전선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전력기기 3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 중에 가장 회복력이 좋은 현대엘렉트릭 쪽으로 한번 보고 네. 싶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았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이후에 회복력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LS엘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보다 여기가 지금 힘이 더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 중에 굳이 하나 고르자고 한다면 HD 현대엘렉트릭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LS엘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 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미국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마존 같은 데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들이 지금 4차 산업에서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들 제공과 여러 가지 사업들의 방향 자체가 지금 이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발전소부터 변전소까지 보내주는 송전에 대한 시장보다 이제 변전소에서 직접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나 공장이라던가
전기라던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 배전 시장이 저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 회복이 조금 더 빠른 이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조금 더 빠르게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으로도 외국인의 수급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고점 탈환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그럼 전고점 탈환 가능한 종목 어느 쪽 보고 계실까요? 저도 3대장 중에 이제 저는 재룡전기를 보고 싶고요.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27% 정도 빠진 상태에서 이제 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봐도 대장, 물려도 대장이기 때문에 재룡전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분기에 호실적을 냈었고 2분기도 사실 1분기보다 높은 눈높이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에 지금 가동률이 한 130%를 넘어섰고 이제 수주 잔고가 3,055억인데 이제 아직 2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수주 잔고가 한 3,500억 원 정도 늘어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룡전기 눈여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와 AC 현대일렉트릭 전력 전선 쪽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 번째 새로운 기회의 땅 바로 K뷰티 저희가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아모레퍼시픽이 충격적인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수요일 25% 가까이 급락했고요. 지금도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지금 주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화장품 관련 종목도 쉽게 꺾이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화장품주들도 빠르게 주가 회복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실적들 발표 속속되고 있잖아요. 더 네. 오를 수 있을까요? 물론 섹터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룹의 개별적인 이슈로 지금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닝 쇼크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지금 2분기에 많이 올랐던 뭐 식품이라던가 화장품주들 보면요. 대부분 다 탈중국화를 하면서 북미 쪽으로 수출이 많았던 기업들, 수출 데이터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이러한 어닝 쇼크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실리콘2라던가 VT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그러니까 화장품 주들 중에서도 지금 실리콘2와 VT 같은 경우는 거의 낙폭을 다 만회하고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역시나 힘이 좋다. 그럼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러한 섹터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물론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지금 화장품주 내에서도 실적, 특히나 북미 쪽이라던가 해외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는 기업들은 이렇게 좀 못 갈거나 빠질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만약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쪽에 수급이 더 몰리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섹터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쪽도 지금 수출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북미향 수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주가 빠르게 회복하고 그 이상에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용기기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파마 리서치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증권사에서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클래시스도 영업이익률 50%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목표주가 상향되는 지금 리포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뭐 볼뉴머와 리쥬란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윤혜림 대표님, 딱 한 종목만 사야 된다면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 뭐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실까요? 여성분들의 경우 본인이 선호하는 시술을 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둘 다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 슈링크 시술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이런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품 판매에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파마 리서치가 한동안 주가 상승이 더뎠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리쥬란 힐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쥬란이 뭐 화장품 분야에서도 그리고 이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 이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뭐 미국의 유럽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라고 하기에는 둘 다 지금 각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K뷰티에 대한 센티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둘 다 대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냐 파마 리서치냐를 놓고 봤을 때는 두 기업 모두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마지막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와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재생 에너지 어제 급락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들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윤혜림 대표님, 지금 일각에서는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또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또 미 대선 해리스 대선 후보와도 또 연관된 섹터잖아요. 2차 전지주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2차 전지는 지금 바닥 아래 계속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혹은 이제 중기적으로 수익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섣부르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모아나가는 관점은 충분히 2차 전지 대형주 위주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보고 적립식 매수 관점은 여전하다고 보여지고 있으나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변동성도 높고 뭔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진 투자자들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네. 2차 전지주들 지금부터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담아 가볼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그렇고 금방 우리 윤혜림 대표님도 2차 전지주들 아직은 조금 변동성이 크다라고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신 것 같거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생각도 동일하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차트를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점을 깨고 있어요. 그 무한리스크는 뭐냐면 저점을 낮춘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고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5월 말에도 저점을 찍었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저점을 깼고 그러면서 지금 또 저점을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바닥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까지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우하향 흐름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저점을 이탈시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번 좀 세게 튀어 오르면서 그 가격이 저점이 낮춰지는 게 아니라 저점이 올라가는 흐름이 저는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좀 겁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전기차 관련돼서 화재 소식도 있고요. 포비아 확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심리 자체가 완전히 그냥 굳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다시 업황의 회복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트리거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오늘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장기 관점으로 나는 그냥 이거 적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좀 주변 분위기와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확실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들썩들썩 거리길래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야 될까라고 고민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해답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들은 좀 올라갈만 하면 빠지고 이런 변동성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CS윈드가 어제 호실적 발표하면서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CS윈드 어제 급등에 비해서 오늘 크게 빠지지도 않고요.
오늘도 한화솔루션을 중심으로 태양광 종목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미대선 해리스 대선 후보의 관련 수혜 섹터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를 앞섰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해리스 트레이딩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불고 있거든요. 네. 이쪽은 좋게 보실까요? 일단 뭐 당연히 지금 좋은데 왜냐면 실적이 잘 나와서 일단 좋고요. 그리고 지금 미대선이랑은 좀 저는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또 충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섹터는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섹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쨌든 투자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섹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지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할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 와중에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과 이러한 실적까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쪽 섹터가 더 힘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올라간 부분이 실적에 대한 기반한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풍력이랑 태양광 쪽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계기가 마련된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같이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또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성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2차 전지랑은 좀 약간 사뭇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CS 윈드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점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수혜 섹터는 이제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금리 인하 수혜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수해놓은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앞으로 지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신용잔고가 역대 하루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1.3조까지 빠졌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신용 잔고를 보면 고점 대비 20% 넘게 감소를 했거든요. 일단 먼저 윤혜림 대표님, 통상적으로 이렇게 20% 넘게 빠지면 바닥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고점 대비했을 때 정말 큰 폭으로 또 빠졌어요. 코스닥 신용 잔고가. 그렇다면 다음 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음 주 흐름을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한 3주 연속 계속 현금을 보유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맞아요. 월요일 폭락 이후에 반등을 하는 걸 보고 또 여기서 후회를 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이제 이 폭락과 조금 하락에 대한 여파가 남아 있어서 매수세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상대적으로 뭐 가벼운 좀 시총이 가벼운 이런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제 폭락 이후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쉽게 좀 여론이 바뀌지 좀 않는 특징이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지금 매수를 들어간다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지만 아직도 현금 보유량은 많게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생각은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매수를 할 거면 회복력이 좀 좋은 섹터군들,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너무 빠지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종목군들은 일단 당분간은 좀 보시지 않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좀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고 회복이 빠른 종목군들은 추가 상승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단기 대응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매수해놓은 종목 여쭤볼게요. 지금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아까 ISC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지금 23년도랑 24년도에 실적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저는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 날 13% 급락이 나온 이후에 지금 4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도 좋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 그리고 4분기, 올해 4분기에 지금 주주환원 정책 발표도 할 예정이고 또 올해 또 호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모멘텀을 보면서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미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빠지기 전부터 이 종목은 미리 빠졌다라는 점, 그럼 어느 정도는 가격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지금 오히려 어려운 시장 속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ISC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는요?
지금 뭔가 종목 추천을 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저는 좀 지키는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서 삼성전자를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월요일에 6만 원대가 왔다면 저도 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 7만 200원을 찍고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라인대가 1차 매수가 충분히 유효해 보이고 이제 더 빠지면 뭐 2차 매수는 7만 2천 원에서 3천 원대 그리고 3차 매수는 7만 원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8만 원 이상에서 조금 편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이 반도체에 향해 있네요. 워낙에 또 낙폭 과대 업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윤혜림 대표님은 오늘 삼성전자 목표가 8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ISC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남은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폭을 다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하길 바라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